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귀국을 앞두고 있는 숙소에 있습니다. 이번 자전거 대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태풍이 근처에 오자 대회가 경 대회가 중도에 취소가 돼 버렸어요. 한참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취소되었다." 한 3분의 1 넘게 진행을 했는데 어 네, 태풍 올라오면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돼, 이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1년 동안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와서 아 네, 기분도 안 좋았고 또 몸도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좀 지냈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만 어렵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도 꽤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낸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8월 달 들어와서 나스닥 지수, S&P 지수 모두 3 거래일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00 포인트 가까이 이 지수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앞단에 뭔가 계속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채권 금리는 2008년 이래 10 년물 기준으로 최고 금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대단히 유의할 만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10 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0.6%를 돌파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1.0%를 향해서 가는데 속도가 문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면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번 BOJ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수의 어떤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보다도 변동성이 문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1번 정부 당국에서도 하고 있고, 급하게 오른다면 개입하겠다,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개입하겠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전자산, 뭐죠? 안전자산이 뭡니까? 네, 안전자산은 채권이에요. 그쵸? 자, 채권이 어때? 가격이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야 씨, 신전물 4.1% 좋네." 하고 샀더니 웬걸 4.2 중반대야. 그리고 앞으로 끝이 안 날 수도 있어 이게. 앞불싸. 네. 근데 원자재, 그래 원자재야 하고 샀어. 원자재 샀으니 어떻게 됐죠? 중국 경기 최악이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중국에서 이거 소재를 세계 제조업 공장에서, 제조업 세계 최고의 공장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면 물건을 재료를 갖다 쓰겠어? 그럼 원자재들은 안 좋습니다. 네. 유가도 파죽지세로 오르던 게 $80 밑으로 떨어졌어요. 3 거래일 연속 하락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뭐 '중국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only 달러. show me the 달러. 달러입니다. 예. 자, 이거는 어떤 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다 필요 없고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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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이 2020년 8 월부터 이 방송을 해 오면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2020 년과 21 년, 22 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아주 격렬하게 금융시장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의 갖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지를 똑똑히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또 그랬죠. 네, 그때 다 싫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달러, 오직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보면 어떻게 되죠? 오직 달러인 건 위험 회피 심리가 어떻게 되었다? 최고조로. 위험 필요 없어, 위험 싫어 하는 심리가 최고조로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좋은 게 좋아 하는 것도 최고라는 거죠. 위험 감수, 소위 말하는 risk on, 이런 거는 최바닥인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지수는 어땠습니까?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뭔가 시사하는 대목이 이게죠.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죠.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지금이 정확하게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 달러만이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정도의 심리 상태는 위험을 극대화로 여긴 심리 상태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값이라도 올라야죠. 금값도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금은 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금값이 오르는 게 맞아요. 제가 봐도. 안 오르죠. 2,000달러만 되면 막히죠. 왜죠? 네. 금이 오르면 달러 기축이 저는 흔들릴 여지가 틈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과거처럼 그냥 이쯤 되면 논리상으로 "금값이 오르니 금 투자를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만도 한데 아닌 것 같아요. 2,000달러만 오면 막혀요. 라고 했던 건 이건 경험칙입니다. 자, 경험칙.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학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면 "바보 멍충이 같은 애지." 저런 "바보 멍충이 같은 말이 어딨니? 저런 얘기는 누구 시정 잡배나 하는 얘기지."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그것도 몇 년째. 몇 년째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약간 아카데믹한 풍이 있습니다. 네. 저도 쪼금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걸 좀 더 학술적으로 분해해 주실 분들은 따로 좀 분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인제 그 자 우리가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산출량이 제한된 금에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채 경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부채 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전 세계 정부의 공통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았습니다. DSR 비중을 낮춰 줌으로써 "더 빚을 져라."라고 걱정됩니다. 네. 일단 우리 10만 금융교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강이에요. 거기다 전세를 일부 부채로 환산한다면 압도적 1 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위험한 신호니까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10만 금융교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금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 마치 이 블록 깨기 놀이 있잖아요. 뭐죠? 음 이렇게 진가 뽑는 거 있잖아요. 진가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뽑아도 괜찮아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튼튼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계속 뽑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지죠. 부채 경제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썼었죠. "시나리오 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해결을 못 했죠. 네. 미중 간에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장선상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전문가들이 "중국이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음 저보다 연봉이 월등히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단순하고 표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역시 시장을 계속해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장이 읽기에 더 유리한 입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는 작년도 연말부터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정부에서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정도 하면 풀어질 거야."라는 것과, 또 하나 "과거에 한꺼번에 돈 풀어서 우리 죽었어."라는 점과, 또 하나는 "과거만큼 풀 돈이 없어."라는 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 년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때는 풀돈이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그 사이에 워낙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채 경제로 많이 올라와서 부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풀 돈이 없는 거예요. 중국한테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가전하양, 기차양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할 수 있게 지금 허용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모으고 돈을 빚을 발행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국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기보다도 이미 침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렇게 찔끔찔끔 쓰다가 마지막에 이게 합산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뻥 하고 작은 거품이 올 수도 있겠다. 아무리 써도 안 되다가 임계치를 넘으면 한꺼번에 그게 많이 쓴 걸로 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상반기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중국도 지금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국제금융에서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 바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장 바닥에서는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동안에 계속 고민입니다 했고, 특별히 미국 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했었는데 네. 떨어질수록 안심이 되는 거죠. 떨어질수록 안심이 되는 거고, 떨어질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8월 달에 들어와서 이틀밖에 못 올랐더라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주들이 상당히 크게 약세인 상황인데요. 기업 실적은 2 분기 끝난 상황에서 보면은 예상보다는 쪼끔 호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썩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인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성성히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30년 모기 지금리가 7.1%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근원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는 더 이상 올리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봉착하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다음 달 그 FOMC 회의 전에 있어질 것이냐, 그리고 11월 달까지도 유효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인플레에 대응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는 좋은 걸 생각하고요, 좋을 때는 안 좋은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좋을 때는 안 좋은 걸 생각하시고요. 좋을 때 좋다고 취하고 나쁠 때 나쁘다고 취해 버리면 그건 일반 투자 심리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미 시작은 하고 에어컨은 깜빡하고 안 눌러 놨고 중간에 끊지는 못하겠고, 네, 그냥 방송을 고만 끊어야 되겠습니다. 땀이 아침부터 이미 사우나는 하고 왔는데요. 네. 어 이제 곧 서울 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 줬는데 저희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제 빈자리에 간 동영상들 많이 봐 주시고, 좋은 영상이라면 꼭 응원해 주시고 또 엄지척 해 주시고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서러워요, 저는. 전화했는데 거절당해. 제가 거절 이번에 여러 사람 모시면서 연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모신 분만큼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서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희 도매잖아요. 도매인데 알아줘야지. 하나도 안 알아줘.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 주셔서 어 좋은 분들 이렇게 콜했을 때 모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힘내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